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내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상회담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처음으로 이제 군사분계선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군사분계선 넘어오는 순간에 영접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현재 공개가 안 된 깜짝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왜 그런다면 북한 쪽에서 신일회담을 할 때 마원춘 그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이 따라 나왔단 말입니다. 네. 이 사람은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네. 아마도 우리 저 중립국 그 관리위원회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건물 사이에 거기가 이제 그 높이 5cm, 폭 한 50cm짜리의 그 콘크리트 네.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이 고르지 못합니다. 네. 이 저 자갈도 있고 한데 네. 아마도 거기에 무슨 카페트를 깔든가 뭔가 공사를 해서 네. 아마도 김정은이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우리 저 대통령과 악수를 하게 되겠는데 네. 현재 리설주 씨가 현재 나올지 안 나올지 현재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볼 때는 안 가르친 이유가 우리 올림픽을 할 때 마지막에 그 성화를 그 붙이는 그 장면 안 가르치지 성화, 않습니까? 체화, 점화자. 점화를 안 점화죠. 가르쳤듯이 네. 마지막 아마 그래서 안 가르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우리 저 김정수 교수하고 네. 리설주 씨가 서로 이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안 나타나겠나? 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나눈 뒤에는 함께 전통의장대 호의를 받으면서 판문점 광장으로 걸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작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식 때 있었던 그 전통의장대를 떠올리면 될까요? 아마 이번에 이제 의장대 사열은 아마 국방부 쪽에서는 그 장소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 사이에 그 광장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의장대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의장 행사도 약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이제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보여주는 기념하는 차원에서 전통 의장대는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 그 군 의장대는 지금 이제 소총을 들고 원래 이제 의장대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원래는 무장이 안 되게 돼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그 지역을 비무장화로 가자.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실질적인 비무장지대화를 만들자 이게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취지라면 아마 전통 의장대 또는 우리 의장대가 하더라도 조금은 일반 의장대 사열보다는 조금은 좀 범위 조치를 좁혀서 하는 뭐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게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우리 군 의장대 사열 공식 환영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판문점 광장에서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규모는 적더라도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 갔을 때 북한군 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북한군 사열을 그 당시에는 북한군이 3군밖에 없었기 때문에 3군 사열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북한군은 4군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 김영남하고 김여정이 북한에 되돌아갔을 때는 4군의 사열을 받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그때 3군밖에 없었으니까 네. 2000년도, 2007년도에 북한군 3군 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호주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니까 우리도 3군 그 의장대가 이렇게 사열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앞으로 이제 남북한 간의 그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북한이 안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 의장들 북한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북한에 비하면 그런 상당한 그런 강점이 있으니까 네. 아마 그 전통 의장대로 살리면은 아마도 이 전 세계 이 매스컴을 타고 이 장면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의장대 사열이라는 게 정상회교의 대표적인 의전 행사라는 점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서로를 좀 국가 지도자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관계는 참 특수한 관계의 측면이 있습니다. 네. 남관계는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간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엔에 가입한 그러니까 북도 남도 다 같이
거의 동시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 게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남관계가 좀 특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의장대 사열을 우리가 하고 지난번에 이제 1, 2차 때 북한에서 의장대 사열을 우리가 받았고 이것은 결국 남관계를 특수한 민족 간 관계로 보면서도 국가 간 관계로 또 같이 보는 네. 또 지금 이번 논의의 핵심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접근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상호 간에 좀 더 그 위신을 좀 만들어주는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네. 김정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의장대 사회를 갖고 저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두 정상이 첫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구체적인 일정표가 나왔기 때문에 차례차례 좀 자세히 짚어보겠는데요. 공식 환영식을 마치면 이제 본격적인 회담을 위해서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층 로비에서 방명록을 쓸 예정인데 처음으로 이 남녘땅을 밟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쓸지도 참 궁금해요. 적어도 아마 이런 얘기 들어갈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 공조 이런 말은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평화나 통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건 내일 봐야 알겠지만은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민족 공조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필체도 이제 문제가 네, 되지 않습니까? 필체가 되는데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저기 동생하고요. 재밌는 게 김정일 위원장도 네. 자기 아버지 김일성 그 주석의 필체 따라 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네. 결국은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냈고 네.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아버지 또 흉내를 내다 보니까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좀 필체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네. 근데 세 사람만 같은 줄 알았는데 김여정도 거의 똑같이 쓰더라고요. 예. 아마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네 사람이 다 같은 비슷한 글씨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의 집 1층에 걸려 있는 그 북한산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평화의 집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원래는 그게 이제 한라산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림을 그 2층에 걸린 이제 회담 장소. 그렇습니다. 회담 장소에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원탁 비슷하게 이제 중간 회담 네. 공간이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배경으로 네. 그게 이제 지금 금강산 그림으로 바뀌었다. 네. 제가 볼 땐 만물산 그림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박상현 앵커가 얘기한 것은 1층에 아, 걸린 네네. 그 사진은 이제 북한산을 아, 그린 예. 이제 사진이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2층은 네. 이제 금강산이고요. 네. 네. 2층은 금강산.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사진을 찍는 그 장면도 역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네. 때는 그 이번에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군사 분계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넘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두 분이서 또는 아까 김정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숙 여사, 이설주 여사가 함께 찍는 그 사진이 이제 세계의 사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평화의 집에서 방명록까지 다 사인을 마치고 나서 또 사진을 찍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사진이 되겠죠. 네. 네. 그 사진도 이제 아주 기록될 만한 사진일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 때 사진 그러니까 건배를 하면서 찍는 사진 이 사진도 대단한 사진이 될 것 같고 또 중간에 한번 오찬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오찬을 합니다만 이제 산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죠. 또 찍히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얘기했듯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이제 회담 장소인 이 자유의 집, 이 평화의 자유의 집까지 이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집이요. 자유의 집을 거쳐서 평화의 집까지. 그럼 그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길다면 긴 거리고 또 짧다면 짧은 거리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이제 두 정상 간에 또는 이제 뭐 동부인 한다면은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많은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그 사진들 그러니까 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사진이라든가 네. 아니면 평화의 집 1층에서 찍는 사진보다는 오히려 양 정상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이렇게 환담하는 게 오히려 더 아무래도 이 전 세계인들한테 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더 각인을 줄 수가 있죠.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아마도 뭐 이렇게 아주 뭐 비핵화라든가
평화 취재 같은 거 이렇게 골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그 주변 얘기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뭐 정상회담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이제 부담 없이 걸어갈 때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오히려 더 우리 국민과 전 세계 그 인들한테 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나. 네.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10시 반에 회담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접견실에서 사전 환담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네.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인데요. 그 이제 공식 환영식도 있을 것이고 환영식은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환영식에서 우리 화동들이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선물한달지 또는 이제 우리 합창단이 또 합창을 한달지. 음악은 뭐 아리랑이 그렇습니다. 연주될까요? 아리랑 또는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랄지 또는 고향의 봄이랄지 뭐 이제 우리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아마 그런 뭔가 환영식에서 그 작지만 또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지만 굉장히 우리 가슴을 좀 절절하게 하는 그런 또 환영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첫 번째 환담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처음에 나눌 것이냐 이것도 네. 굉장히 관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그 만남 이 과정들 아마 전 세계 언론에 그게 공개가 될 텐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감사, 북측에 내려와서 감사. 또 봄에 지금 뭐 판문점도 아마 지금 봄이 아마 만개하고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아마 실록이 지금 이제 무성해지기 시작할 텐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전반적으로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이 흐름들을 뭔가 성과를 거두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뭐 덕담도 있을 것 같고 그야말로 올 겨울 그 엄청난 추위를 이제 이겨내고 봄이 오듯이 새로운 봄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또 가을의 결실을 거두자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또 이야기가 되는 그런 네. 시간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회담의 방향을 좀 가늠케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어떤 말씀들을 서로 주고받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네.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전 세계 생중계 방송이 되기 때문에 뭐 온 세계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고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요. 자, 10시 반부터는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인 이제 회담에 들어갈 텐데 그 원탁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최대 폭이 2018mm, 2018년을 상징하기 위해서 두 정상이 앉아서 모두 발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각자 발언을 하게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또 생생하게 듣는 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육성들이 많이 공개됐기 조금씩 때문에 공개가 됐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첫 마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현재 현재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가 어떤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김정은의 결단에 의해 가지고 현재 그 뭐랄까 현재 주변 정세가 굉장히 긴장됐었는데 그걸 갖다 전부 다 평화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날씨와 연결시키면서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멘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첫 멘트는 우리가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최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네. 거의 그다음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전 회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이제 오전 회담은 확대 정상회담에서부터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식 수행원이 지금 이제 합참의장까지 포함해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9명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018mm의 그 탁자 그러니까 회의용 원탁 테이블이죠. 테이블, 네. 예, 원탁 테이블인데 약간 타원형 원탁 네, 테이블이라고 해야 달걀형이죠.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달걀형 테이블인데 굉장히 그 테이블도 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북한에서 평양에서 회담할 때 보면 사각형 테이블이어가지고 마주보는 식이 돼 있어서 또 멀리 마주 보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냥 수미터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정말 이건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밖에 안 보이는 그런 그 격이 없는 대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018mm니까 거의 2m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저하고 2m 지금 18cm. 우리 네. 앵커님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 대화하다 보면 숨소리까지 들릴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대화는 격이 없는 대화, 허심탄회한 대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좀 큰 틀에서의 남북 관계 또는 비핵화 문제 또는 평화체제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것 같고 네.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마 이제 단독 정상회담 거기에 이제 배석자가 한두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공식적으로 이 북측의 수행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눈에 띄는 게 이명수 총참모장 그리고 박영식 인민무력상까지 공식 수행으로 포함이 됐고 또 가장 궁금해했던 김여정 동생 제1부부장도 포함이 됐어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 수행원들 규모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정말 북한다운 그런 조치인데 네. 우리는 공식 수행원을 벌써 한 4일, 5일 전에 벌써 북한에 통보를 했고 네.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공식 수행원 명단에 오는가 기다렸는데 굉장히 늦게 통보하는 바람에 현재 우리가 좌석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님 포함해서 한쪽에 7명밖에 못 앉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 양반들 수행원만 9이면은 김정은 위원장 합치면 10명인데 10명이 앉을 자리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 중에 몇 명은 빠져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현재 정경도 합참의장에 들어갔지만 네. 확대 정상회담에 못 앉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배석할 뒤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좌석을 안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한 명이 더 들어가서 그런데 북측에서는 아마도 북측에서는 현재 리슈용이 외교를 담당하고 네. 리용호도 외교 담당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 빠지고 그다음에 김여정 제1부부장도 네. 현재 선전선동 업무하고 우리 카운터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질 것 같아요. 그럼 또 빠진다면 뒷좌석에 이제 앉게 그렇죠. 되겠죠. 최희도 빠질 것 같아서 한 3명 정도가 뒷좌석에 배석을 하고 이제 네. 나머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 이제 우리하고 회담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정상 단독 회담 끝난 다음에 실무자들끼리 그때 회담할 때는 아마 북측 9명하고 우리 7명이 전부 다 각자 파트너하고 만나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회담을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북측 공식 수행원들을 보면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 등의 논의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외교 라인이 동원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수용 그다음에 이용호 이 두 사람 북한 외교의 투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외무상이었고 지금은 이제 당 중앙회 부위원장이면서 북한 외교를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용호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북한 외교를 실질적으로 지금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북한의 관심이 이번에 있다.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평화 정착과 관련된 부분에서 핵심은 군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전쟁은 안 된다.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자. 이제는 비무장지대를 원상복귀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 이제 북측에서 인민 무력부, 우리 이제 지금 인민무력성이 됐습니다. 인민무력상인 박영식이 왔고, 네. 그다음에 또 리명수 총참모장 이 사람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합참의장하고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명수 총참모장이 왔다는 것은 결국 판문점을 비롯한 지금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하면 비무장화 시킬 것인가 실질적인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명수가 온다는 것은 결국 지금 군사 분계선을 최대한 평화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데 어떤 출발점을 이제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의지가 분명히 들어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금 합참의장도 거기에 지금 정경도 합참의장이 지금 갑니다만 네. 갑작스럽게 지금 가게 됐거든요. 그것은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지만 그것은 이제 외부로 드러나는 결과로서는 비핵화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또는 공동선언, 그러니까 4.27 선언에서는 그 부분이 핵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군사적 긴장 완화를 그렇습니다.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군의 어떤 실력자인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공식 수행원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북이 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실제 그 군사의 긴장 완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군사 분계선 상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시키는 지금 가까운 거리는 4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남북 지피가.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바꾸자는 것입니다. 네. 네. 오전 확대 회의가 끝나면은 일단 점심을 먹게 되는데 점심은 이제 각자 네. 오전 회의에 있었던 이제 사항들을 논의도 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될 텐데 그럼 다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그 수행원들은 다시 통일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마도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리설주 씨가 만약에 같이 9시 반에 이렇게 군사분계선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중간에 사실 머물 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그 정상 간의 회담이 시작되면 리설주 씨는 아마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갔다가 현재 그 북한 측 대표단이 다시 점심 먹으러 가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식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찬을 위해. 그러면 다시 또 리설주 씨가 다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식수 행사에 나타나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두 정상이 산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도로 도보다리, 그러니까 네. 소떼랑 같이 방북했던 정주영 회장이 그렇죠. 갔던 네. 길. 그 도보다리, 네. 도보다리를 산책할 때 그때는 이제 또 별도로 이렇게 뭐 김정수 여사하고 대결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자꾸 좀 걱정이 드는 것이 네. 그러면 또 다시 오후에 회담이 계속되는데 리설조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제인데 또 되돌아갔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합류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또 참석이 불투명하게끔 알려져 있는데. 근데 아마도 저는 이제 제 네. 생각인데 제가 하는 시나리오가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식수 행사도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게 멋있고 처음에 넘어올 때도 부부가 같이 참석하는 게 멋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동선이 좀 짜기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판문점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이설주 씨와 김정숙 여사가 같이 동행할지 여부는 이제 내일 밝혀지겠죠. 그 부분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후에 이제 다시 분계선을 넘어옵니다. 이제 북측 네네. 일행은 네네.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식수를 심는 행사가 있죠. 그 네. 좀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의미가 식수 있습니다. 행사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식수행사에 큰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자는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과실을 나중에 따자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소나무이기 때문에 유실수는 아닙니다만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 저도 개인적으로 소나무를 제일 좋아합니다만 네. 그 소나무를 그것도 1953년생 소나무입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진 해.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1953년생 정전협정이 맺어진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한반도는 이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로 가자. 그러니까 평화의 소나무지 그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 출발점으로서의 공간을 그 소나무를 심음으로써 이제 만들어내자는 것이고 네. 또 소나무를 심는 곳 자체가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방북을 하던 그 길가에 소나무를 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소나무처럼 앞으로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내자는 뭐 그런 차원에서의 소나무 식수고 또 물도 대동강물하고 한강물을 그 뿌리는데 이제 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나무를 심으면. 근데 거꾸로 한강물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 대동강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물을 이제 부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게 만드는. 그러니까 물은 그야말로 남북의 어떤 생명수를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생명의 나무 소나무를 푸르게 갖고 나가자. 앞으로 남북 관계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차원에서의 소나무의 식수. 이것은 남북이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그 판문점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네. 네.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역사적인 의미의 소나무 식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후에 열리게 되는 회담은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또 실무적인 성격을 띠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자별 카운터 파트너끼리의 별도 회담도 있을까요?
요번에 우리가 정경도 합참의장을 넣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네. 북한에서 리명수 총참모장이 오기 때문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군사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려면 외교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네.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한테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 이 외교하고 국방 문제가 제일 이제 그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카운터파트별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이제 회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경도 합참의장은 이명수 총참모장, 그다음에 박영식 인민무력부장하고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 네.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리수용 부위원장이 될지 리영호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리수용보다는 리영호가 맞습니다. 외무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카운터파트가 돼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논의를 이제 진전시킨 다음에 그 진전된 내용들이 정상 간의 합의문에 아마도 작은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후 회담이 오전에 있었던 확대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더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단독 회담 형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후 그렇습니다. 회담은 그렇습니다. 뭐 배석자는 한두 명 정도 있겠지만 네네. 두 정상이 이제 단독으로 만나서 하게 될 오후 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두 정상이 나누는 부분이 그래도 역시 비핵화를 어떤 수준에서 합의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역시 이 비핵화입니다. 네. 그다음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비핵화 부분은 물론 외부로 드러나는 4.27 선언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지금 그 워싱턴을 지금 방문하고 지금 아마 귀국하셨거나 지금 귀국 중일 거라고 보는데 네. 내일 합류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 당연히 오시겠죠. 굉장히 그 지금 수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임종석 실장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에 공을 1을 들이고 있다면 미국에 지금 3을 들이고 있다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사전에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 공감대를 갖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성과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중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또 한미 간에 충분하게 조율을 하고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쇄적인 그 정상회담은 처음에는 미국의 입장이 우리의 대통령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대통령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또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지금 사전에 논의된 것들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네. 그것에서 성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대화를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대화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또 아주 그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자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핵화 대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올지 어느 정도의 표현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공동 합의문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남북이 따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뭐 공동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과연 4.27 선언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판문점 선언으로 할 거냐 네. 하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임종석 실장은 판문점 선언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라고 밝혔죠. 예. 얘기를 했죠. 저도 아마도 이 날짜보다는 판문점 선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 현재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를 좀 보면은 일단 포괄적 일괄 타격식으로 이제 합의를 미국과 북한 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단계적 보상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내일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좀 곤혹스러울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결국은 남북한 그 정상 간의 합의문 자체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우영 실장이 북한에 갔을 때 했던 얘기들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런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은 뭐 핵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면서 하는 표현 정도로 해서 아마 남북한 간에는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비핵화가 합의문이 안 만들어지겠나 예.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가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4.27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그 시기적인 것을 못 박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판문점 선언은 그야말로 이제 판문점이 이 대결과 전쟁의 장소가 아니고 평화와 화합의 장소. 다시 말씀드리면 판문점을 제2의 몰타로 가자, 만들자. 이게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임종석 실장도 네. 판문점 선언, 그러니까 양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하기로 돼 있지만은 그 내용의 수준이 네네. 어디까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발표도 같이 하느냐,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 참 고민스럽다. 아직까지 네. 그것은 양 정상들이 결정하게 돼 있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는 네. 대체로 남북이 합의문에 저는 90% 정도는 지금 정리를 해놨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10%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지금 중요한 주제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양 정상은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또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런 정도면 이제 수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수준에서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야말로 판문점 선언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시간 이제 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문점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공간에서 불을 켜고라도 저는 군사 분계선 그 선상에서 두 최고 지도자가 같이 그 판문점 선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어쨌든 바람도 북미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의 의지를 이 합의문 안에 네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그래도 성과 있는 회담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비핵화 문제는 다루기 어렵고 네.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표시하는 이것이 저는 상당한 의미의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유엔 제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북한에 대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제재를 해치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체육 교류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적인 교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아마 내일 그 정상회담에서 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또 그다음에 휴전선을 앞으로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문화 공연하는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 판문점 내에서 남북한이 만나 가지고 이제 예술 공연도 하고 네. 체육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평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6시 반부터 이제 회담이 다 마치고 이제 합의문이 발표된 뒤에 이제 만찬이 3층 연회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김정숙 여사와 이제 이설주 여사가 언제 어떻게 합류할지 또 그 여부도 네. 아직까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통일각에서 그 평양 냉면도 그럼 만들어서 건너오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면기에서 네. 통일각에 설치된 제면기에서 이제 면을 뽑아서 아마 그것은 이제 남북 요리사가 같이 평화의 집에서 같이 요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정상회담에서 보면은 만찬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딱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은 옥류관 냉면 맛이 어느 정도일까 뭐 네.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은 문재인, 김정은, 그다음에 김정숙, 이설주 이 네 분이 건배를 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건배사를 저는 이제 그 두 퍼스트 레이디께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북 정상들은 좀 건배사에 좀 빠지시고 그 여성 두 퍼스트 레이디께서 건배사를 하는 그것도 새로운 그렇습니다. 그걸 점이네요. 통해서 한반도에서 평화
이제 평화는 새롭게 시작한다. 네. 이번 주제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뭐 그렇게 저는 건배사를 하면 저는 최고의 건배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아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남북 정상회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YTN도 내일 계속해서 뉴스 특보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